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진행을 맡은 최영주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로 국회가 하루 동안 폐쇄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방역 작업을 마치고 출입이 허용된 날 본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 본관에 들어선 국회의원들은 체온 측정이라는 관문을 빠짐없이 거쳐야 했는데요. 몇몇 의원들의 체온 측정 결과에 이상이 있어서 한바탕 작은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체온계가 문제였을까요? 사람이 문제였을까요? (37.5까지) 정상이네요. 내가 여기서 있어서 그런가 빨리 올라가. 하루에 1번씩 한다. 가만히 계세요. 이거를 소독을 하라, 한방한테 받아. 이거 드리는데 시골에서도 그러잖아. 소독 안 됩니다. 이마에도 안 됩니다. 아니면 안 된다고? 네, 이거는 미적분. 처음 봐. 처음 받아요. 나오는데 뒤에다가. 뭘 줬느냐 좀 모자라는데? 네, 조금. 29초 주기 받으니까 기계가 잘못됐지. 잘한다. 기계가 나쁜 거라면 찬성한단 말이야. 시작하겠습니다. 왜 기계가 잘 안 돼요? 이게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그치. 알겠습니다. 36.5도. 정상입니다. 36.5도. 왜 이렇게 나와. 여기. 한 방에 정상이잖아. 제가 지금 몸에 체온이 너무 높아서 소소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밖에 나오는 게 아마 밖에 좀 있다가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거였죠? 네. 높은 건 아니고. 나 지금 머리에 문제가 있나 봐. 머리가 27도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지 말고 당장이라도 중국발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신천지 교회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단호한 방역 대책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에게 취재진이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손을 잘 씻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하고 하는 것이 방역의 1차적인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미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말이 없습니다.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인 전원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보건당국의 미흡한 대처로 그 사이에 수백 명을 접촉하는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제한하십시오.
황교안 당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발언, 정말 섣부른 오판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입국 제한을 미룰 수 없습니다.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의 입국 제한 조치를 즉각 강화하십시오.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중국 방문자의 전면 입국 금지 조치 조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 중국 눈치 보지 말고 그럼 지금부터 제3차 최고위원회의를 어제 저는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중국발 입국을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것이 거의 유일한 안녕하세요. 지금 신천지 기행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큰데 관련해서는 좀 당에서 대책 내놓으신 건 있나요? 어떤 특정 집단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도 이 우한 코로나 사태는 지금 전국적인 사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저희가 떼밀어서는 안 됩니다. 네, 거기까지 하시죠. 신천지 교인들이 좀 연락 두절되는 등 방역 추적에 좀 어려움이 많다 이런 우려도 있어서요. 특정 교단이라는 얘기하는 것은 제가 적합지 않고요. 특정 교단이라는 얘기하는 것은 제가 적합지 않고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와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서로 하고 싶은 말과 또 듣고 싶은 말이 다르다 보니까 발언의 의미를 두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두고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이상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당 지도부에서 계속 실언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 없었습니다. 선대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입장은 어떠신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입장이랄지 당이건 누구건 말 조심해야죠. 마이크 내고 봉쇄 정책이라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정부 측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들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 측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장하고 관철시켰으면 이러한 사태가 왔겠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애초부터 막아도 우리나라 발생지가 우리나라입니까? 애초부터 들어오는 소리 우리 한국인이란 뜻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한국인. 경사는 언제 목표가 근데 목표대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죠. 야 목표가 이렇다고 했는데 왜 이걸 안 하느냐라고 하면 곤란하니까 하여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게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히 관심 갖고 근데 이제 대구하고 경북이 또 너무 좀 심해져서 거기는 확진을 받았는데도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환자가 수백 명 있다고 해서 아무래도 서울의 의료진이 또 의료 기술이 나으니까 이 중증 환자들을 먼저 받아서 좀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경로당 활용을 안 하는 것보다가 하는 것이 좋다. 아주 철저한 검열에서 그리고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한번 그 시설을 조금씩이라도 보강해가면서 환자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좋은 식으로. 아무튼 이제 경로당도 뭐 그 옛날보다 훨씬 숫자로 커요. 늘고 평수도 커졌어요. 커지고 있죠. 코로나19 사태가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관계자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을 검토 중이라고 국회에서 답변했다가 곧바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번복을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이라는 말은 왜 나왔던 걸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법률안에 대한 대체 토론과 업무 현황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예.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한 30초만 시간을 좀 예,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거에 대한 저 답변 과정에서 일부 언론의 그 보도가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발언이 대통령 긴급명령 그 발동을 검토한다 이렇게 내역의 보도가 나왔는데 긴급명령 발동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한 바가 없는데 큰 사항에 마치 제가 발표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무조정실장님이 긴급명령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이렇게 그 제안을 하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고 그 위원장님께서 그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속기록을 보면 나올 텐데 저도 약간 그런데 어제 오늘만도 31명이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지역도 광범위하게 퍼졌거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정부의 대응을 믿어달라는 말은 이거 이미 물 건너간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현재까지는 그렇다 말씀드립니다. 판단에 대한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습니다. 판단만 그 상황만 보고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보충 질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 절반 반의 반토막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대료도 못 내고 관리비도 못 내고 종업원들 쉬게 하고 종업원들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야 할 정도다. 일정한 정도를 갖다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할인해주고 나중에 추경으로 건물주들의 그 깎인 부분에 대해서 보존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반적인 그 경기를 좀 업턴시키기 위한 그 종합적인 대책을 위원장님께서 그 제안하시는 그런 안까지도 좀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빠르면 이달 안에 그걸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섣불리 갖다가 그런 명령을 발동했다가 이게 장기화되면은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걸 포함하여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착한 임대 얘기가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긴급명령과 또 착한 임대에 대한 세금 감면 보전이랄지 추경이랄지 하여튼 정부가 그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나올 텐데 저도 약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확인을 할까 하고 제가 일부러 약간 톤을 좀 낮춰서 그다음에 착한 임대에 대한 인센티브랄지 또 착한 대출이랄지 이런 걸 예시를 하면서 모든 옵션을 갖다 테이블 위에 놓고 이제 검토를 해보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율이 업권별로 지역별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런 그 상상력을 갖다가 불어넣어 준 것이고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전문가답게 가는 곳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열심히 전타하고 있습니다.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는 기본적인 예방법은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모임은 자제시켜야 한다는 조언까지 덧붙였는데요. 총선 준비하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서랴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만 기본적인 숫자를 착각하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제가 의사 동기들과 의논을 해봤습니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무엇보다도 자기 방어, 개인 위생이 중요합니다. 손을 비누로 자주 씻으시고 마스크 쓰시고 기침은 소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국 기능이나요? 네. 또 공연 이상으로 승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사이펜 같은 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셨습니다. 네,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관리해서 더 이상 퍼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었다면 이제는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가급적 자제시켜서 확산 속도를 줄이고 정말 우리나라 계속 이렇게 가는 거 맞습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리고 또 화상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담대한 도전의 길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이 오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좀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좀 썰렁해야지 좋은 날인데 그렇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